안녕하세요. 매경 테스트 83에 시사용어가 메테나에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테나에 가서 여기에 대한 2개가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어려워요. 이 2개 사실 저번에 그 왁이 나왔을 때도 제가 이 매경 테스트 수준에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했는데, 특히 이 CAP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재무관리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서 포트폴리오 다 배우고 나서 막 기대 수익률이라든가 확률도 좀 배우고 해야지 간신히 이해할까 말까 한 건데, 이걸 매경 테스트에 내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 2개가 어려워요. 매경 테스트 그 한 문제를 맞기 위해서 이걸 제대로 공부하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시험에 뭐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리고 요 CAPM 보면 마지막에 이제 객관식 문제를 메테나에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기계적으로 그냥 푸는 방법까지만 알자고요. 분명히 그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서 숫자만 바꿔서 낼 거니까 뭐를 어디에다 집어넣는지 그것만 그냥 알고 가자고요. 뭐 오늘은 이해 같은 거 할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단순 암기로 요 7월 9일 날 써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만 알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이해하려고 들지만 오늘은 이해하려고. 자, 그러면 일단은 CAPM을 먼저 좀 보겠는데, 요거는 먼저 요 왁이라고 우리가 이제 저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저번 시험에 이 왁의 개념이 나왔는데, 요거는 일종의 요구 수익률이라는 건데, 요구 수익률도 잘 모르겠죠. 근데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는 남한테 빌린 돈을 빌린 거하고 자기 돈이 있는데, 그 회사에 빌려준 사람한테도 만족을 시켜줘야 되고 자기 돈도 좀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게 왁이에요. 그런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요 식에다가 결국은 뭔가를 대입해야 하는 문제를 낸다고요. 이번 시험에. 근데 여기에서 자기 자본 비용이란 게 있는데, 요거를 뭘로 배우냐면 우리가 지금 배울 CAPM으로 왁 중에 요거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우리의 총 목표는 이 왁에다가 숫자를 집어넣는 건데, CAPM을 배우는 목적은 자기 자본 비용을 이 CAPM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것도 구하게끔 문제가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CAPM에 대해서 보면은, 이거는 개별 주식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이래요. 이거 보고 뭔 소리인지 알겠냐고, 여러분들이. 식이 이건데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요 베타 또는 시장 베타라는데, 이게 위험이에요. 위험. 이 식 중에서 요거 있죠, 요게 개별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야. 근데 여기에 보면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해하고 요게 M으로 나지. 요거 마켓 시장. 요건 시장 전체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요거 시장 전체의 기대 수익률. 요거는 시장 전체의 기대 수익률. 그래서 봐봐요. 여기서 이 식을 자세히 뜯어놓고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얘하고 있죠. 얘하고 얘네 둘의 관계가 마치 이것처럼 우리가 Y는 뭐 A 더하기 BX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우리가 Y와 X의 관계를 알 수 있었죠. 이거 우리 옛날에 1차 함수에서 배웠던 거 아니에요? 변수가 X하고 Y고, 이 X의 변화에 따라서 요 Y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요 베타가 마치 우리가 배웠던 그 직선 함수에서 X랑 마찬가지고, 요 개별 주식의 수익률이 Y하고 비슷해. 그리고 사실 요 앞에 붙어 있는 요 놈들 있죠? 요 놈이 뭐냐면, 요 놈이 그 기울기야, 기울기. 요 B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요게 절편, 요 A 값인 절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따지고 보면, 자, 식이 만약에 우리가 BX 더하기 A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Y하고 X와의 관계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식에서 사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얘네들은 이미 주어져 있고,
얘도 사실 주어져 있지만 요놈의 변화에 따라서 이 기울기, 그러니까 저기 기대 수익률, 위험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게 요 식이에요. CAPM. 그럼 뭐와? 위험과 뭐와 관계? 아니, 개별 주식의 기대 수익률. 그래서 자기 자본 비용을 계산할 수 있댔죠. 이게 뭐라 해서 자기 자본 비용 이거. 자기 자본 비용. 왁에 들어가는 식. 요걸 구할 수 있다고요. 요걸 하면 왜요 선생님? 왠지는 물어보지 말고. 왜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막 이거 식만 봐도 숨이 턱턱 막히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뭐, 아니,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 메테나에서. 그냥 이 식만 줄 것이지.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포트폴리오, 이거 배우기 전에 먼저 재무 관리에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배우거든요. 포트폴리오 이론이 분산 투자죠? 근데 위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비체계적 위험은 그냥 그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좀 위험성이고, 체계적 위험은 시장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뭐 예를 들어서 IMF라던가 대금융위기라던가 뭐 그런 거 있죠. 대공황 뭐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체계적 위험인데, 요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로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체계적 위험인 이런 큰 시장 위험은 분산 투자로 제거를 못 해요. 그래서 이 CAPM의 가정이 뭐냐면,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로 다 제거한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있는 이 시장 수익률로 요 베타 값을 곱한다는 거는 시장 위험만 여기서 고려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장 위험에 따라서 개별 수익률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는 거고, 이 베타는 시장 위험에 대한 민감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잘 모르겠죠, 들어도. 그죠? 괜찮아, 몰라도 돼. 이따가 그냥 문제만 풀면 돼요. 그래서 시장 위험, 체계적인 시장 위험을 시장 베타를 이용해서 CAPM 모형을 고려한대요. 이런 거를 내지는 않을 것 같아. 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특히 제가 공인중개사 강의하는데 시험에 거기서 제일 잘 나오는 걸 힌트로 하는 부분 드릴게요. 이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로 제거한다는 게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근데 어떻게 속이냐면 맨날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로 제거할 수 있다 그러면 X. 혹시 이거 나올지도 몰라. 요거 하나 봐두세요. 아셨죠? 요거.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 식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위험과 개별 주식의 시장 수익률이에요. 시장 전체의 수익률이 아니라 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요 관계가. 자, 그래서 이 식을 있잖아요. 이 식이 사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거는 안 나올 거야. 이 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보상 자체가 무위험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뭘 의미하냐면 무위험 수익률. 채권 수익률 같은 거야.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치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베타고, 베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요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기대 수익률이고 무위험 수익률을 여기서 빼준 거예요. 빼줘. 왜? 여기서 한 번 더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빼준다고. 그래가지고 이 시장 자체에 있는 거, 시장에 있는 요 수익률과 요 베타 값이 어떤 위험 관계를 나타내. 그래서 요거 전체를 요거 두 개를 뭐라 그러냐면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요. 시장 위험 프리미엄. 요거는 뭐야? 요거 그러니까 시장 기대 수익률 빼기 무위험 수익률이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요거 다시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서 잘 봐요. 요게 무위험 수익률. 그죠? 베타 괄호치고 여기에다가 시장 기대 수익률에서 무위험 수익률을 빼주는데 요거 자체가 뭐예요?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요거 아셨죠? 오케이. 요거. 그래서 나온 값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본 비용이라고. 요게. 그래서 베타, 여기서 이 베타가 주식 시장 전체의 가격 변동. 그 말은 이게 시장 전체의 수익률이라고 했죠? 그게 주식 시장 전체의 가격 변동이 여기랑 지금 곱하고 있으니까 마치 기울기처럼 작동하는 거예요. 얘네가 개별 수익의 수익률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내는 시장 위험의 척도를 베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험을 나타내는 척도다.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 시장 위험을 나타내는 척도. 시장 위험을 나타낸다. 이 베타가. 요거.
그래서 이 식을 알아둬야 됩니다. 이 식을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자, 이 베타가 시장 위험을 나타내서 그 메타나에서 보면 이런 표가 나오는데 뭐냐면 만약에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게 얘가 만약에 음수죠. 요 베타가 아니 양수, 요 0보다 크니까 이게 양수잖아요. 그러면 요 수익률, 시장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면 양수니까 요 개별 수익률은 올라가겠죠? 그리고 얘가 근데 하락을 하게 되면 얘도 떨어지는데 만약에 이게 음수래 봐, 음수. 음수면은 반대로 가겠죠. 시장 수익률이 올라가면 더 많이 빼야 되니까 개별 수익은 떨어지고. 뭐 그 얘기입니다. 이거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식만 대충 알고 있어도 이거는 억지로 외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양수면은 시장 수익률하고 개별 수익률하고 그대로 간다고요. 똑같이. 똑같은 방향으로 가. 양수면, 음수면 이 값에서 요걸 빼줘야 되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반대로 가겠지. 반대로 간다. 요것도 요걸 바꿔치기해서 시험에 나올까봐 제가 이걸 봐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이것도 메테나에서 나온 건데 요구 수익률이라고 나오죠. 요구 수익률이 있고 여기 기대 수익률이 나오는데 뭐 앞에 뭐가 붙어있든 간에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이렇게 크죠. 크면은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구 수익률이 있고 기대 수익률이 있을 때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즉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작아야지 이게 요구 수익률이 기대보다 작아야지 이게 투자를 하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수.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 요구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더 작죠. 그럼 이 부등호가 이게 반대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팔아. 투자하지 않아. 투자하지 않고 매도하는 거예요. 매도. 너무 고평가가 돼 있으니까 사지는 않고 팔아 치우는 거죠. 그죠? 이것도 알아주세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작아야지 투자를 하거나 사요. 반대면은 파는 거야. 고평가돼 있어서 파는 거야. 오케이. 요것도 그냥 암기하세요. 뭐 이해 같은 거 하지 말고. 자, 이해할 건덕지도 없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려면 앞에 한참 배우고 몇 시간 배우고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상하죠. 왜 이런 거를 자꾸 내려고 그러는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시험이지. 이제 우리 사실은 이 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올 거겠죠. 뭐를 해가지고 숫자만 바꿔서 낼 거야. 아니면 그대로 낼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주어진 게 뭐냐면은 여기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 즉 왁을 구하라는 거예요. 왁을 구하라. 왁을 구하는데 왁의 식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자 이거는 식을 외워야 되는데 봐봐요. 여기에서 일단 총자본하고 타인자본하고 총자본하고 자기자본은 여기서 주어졌죠. 여기 보면은 총자본이 좌변하고 우변하고 여러분들 회계 배웠으니까 같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총 100인데 채권이 80이란 얘기는 부채가 80이란 얘기죠. 그럼 여기에는 100분의 80, 0.8이고 여기는 100분의 20이죠. 자기자본 보통주 20이니까 여기에는 100분의 20이 들어가야 돼. 100분의 20. 100분의 80, 100분의 20. 그러니까 0.8, 0.2예요. 이게 가중치란 말이에요. 가중치. 그럼 시험에서는 뭐 이게 예를 들어서 70이고 요게 30이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여기다가 0.3, 여기다가 0.7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요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식을 대입하는 법만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타인 자본 비용이라고 나와 있죠? 타인 자본 비용이 뭐냐면은 이게 여기 채권 수익률 보여요? 채권 수익률 연 0.5라고 5% 있죠? 요게 타인 자본 비용이야. 타인 자본 비용이란 거는 남한테 채무자인 회사가 채권자인 돈 빌려준 사람한테 줘야 되는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채권 수익률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게 0.05네. 0.05. 그 다음에 법인세율도 여기 주어졌어요. 30%니까 요거 0.3이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 왁의 식에 하나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자기자본 비용은 아까 CAPM 요걸로 구한다 그랬죠. 요걸로. 그러면 자 봐봐요. 여기 보면은 시장 위험 프리미엄 10%라니까 요거네. 요게 0.1이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베타가 0.3이래. 0.3.
0.3 곱하기 0.1에다가 그 다음에 무위험 이자율 1.5를 여기다가 준 거야. 그럼 1.5 더하기 0.3 곱하기 0.1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자본 비용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여러분들 그냥 시험에 한 문제 맞고 싶으면 이 문제 가지고 뭐를 어디에다 집어넣고 이거를 연습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 이 매경 테스트에서 좀 미쳐가지고 여기서 숫자만 바꿔서 내도 지금 막 숨이 턱턱 막히고 풀까 말까 하는데 얘네들이 미쳐가지고 함정을 하나 어디서 파낼 수 있냐면 이거 여기서 그냥 시장 프리미엄으로 줬죠. 그래서 이거 0.1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뭐를 줄 수 있어? 그렇죠? 이렇게 줄 수 있어. 무위험 이자율을 여기다 1.5로 줬잖아요. 그죠? 요거 1.5로 줬으니까 시장 위험 프리미엄 대신 시장 전체의 기대 수익률을 여기에 줄지도 몰라요. 여기서 빼줘야 돼.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 요거 빼기 요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걸 줬지만 혹시 여기에 시장 위험 프리미엄 대신 시장의 기대 수익률을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풀 수 있잖아요. 왜? 여기서 이거 빼주면 되니까. 요게 시장 프리미엄을 방금 지역에서는 요걸 넣었지만 만약에 시장 위험 기대 수익률을 뭐 예를 들어서 3.5로 줬으면 3.5 빼기 1.5 하면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자, CAPM은 정리해 볼까요? 자, 이 봐봐. 시험에 이게 되게 어렵단 말이야. 이게 진짜 너무 어려운 건데,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뭐라 그래야 돼? CAPM이란 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왁이라는 식이 있는데 자기 자본 비용을 구하려고 이걸 써먹는 거라 그랬죠. 근데 이 CAPM이 사실은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위험과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요거. 그래서 자기 자본 비용을 구할 수 있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다른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오는 이거 체계적 위험을 분산 투자로 제거한다 그러면 틀려요. 비체계적 위험을 분산 투자로 제거. 요거 하나 나올 만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식이 나오는데 요 우리 그 문제에서는 시장 위험 프리미엄을 줬지만 시장 전체의 기대 수익률에서 무위험 수익률을 빼는 걸로 주어줄 수도 있어요. 요거 조심. 그 다음에 베타 값이 있죠. 베타 값. 요 베타 값은 뭘 시장 전체의 위험을 의미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우리가 베타 값이 양수이면은 시장 수익률과 개별 수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음수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건 너무나 당연해. 식 자체가 얘가 양수면은 왼쪽 값이 커질 거고 얘가 커질 때 음수면은 더 많은 값을 빼줘야 되니까 이게 작아지겠죠. 그래서 반대가 돼. 그죠?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 더 작아야지 투자하고 산다고요.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보다. 요것도, 기억할 거 되게 많네. 그죠? 그래도 한 문제 이거 해가지고 한 문제 가장 나올 확률이 큰 거는 이 문제를 숫자만 바꿔서 낼 것이다. 그죠?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거기 풀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숫자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연습해 보자고요. 자, 우리 왁에서 타인 자본 비용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자기 자본 비용 부분이 있는데 일단 여기 가중치 있죠. 가중치. 요 가중치는 어떻게 구했어요? 그렇죠. 요 대차 대조표에서 요거 80, 20이니까 요거 전체를 합친 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에 뭐가 나냐면 이게 100이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30이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요 가중치를 130분의 100 요 곱해주고 여기다가 130분의 30을 해줘야 돼. 요거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거의 합의 분자야. 합의 분자, 합이 분모고 거기에 분자가 얘네들이 들어가. 아시죠? 다시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 이거 가중치 잘 못 구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300이고 이게 100이래요. 그죠? 그럼 여기도 좀 뭐 바뀌겠죠? 얘네들이 합쳐서 400이 돼야 돼.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그럼 가중치를 여기서 구하려면 얘네들을 더한 게, 즉 400이 분모고 여기 있는 300이 분자가 돼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400이 분모가 되고 여기 있는 100이 분자가 되는 거예요. 요거 채권이 부채라고 여기서 한 거야. 그리고 타인 자본 비용은
채권 수익률 요거 써먹는다 그랬죠. 요거 그죠? 요거 써먹으니까 0.05 이거 봐봐요. 0.05 0.8은 아까 자 다시 할게. 요게 0.8이죠? 100분의 80이니까 그리고 0.05는 뭐 써? 채권 수익률을 써먹는다. 그죠? 요게 뭐예요? 타인 자본 비용. 그 다음에 법인세율 30% 줬으니까 요 식에서 1 빼기 법인세율이니까 요거 곱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본 비용은 어떻게? 그죠? 먼저 요거 가중치 100분의 29 했죠. 0.045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무위험 수익률 1.5에다가 1.5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 베타 값도 주어졌잖아요. 아까 어디서? 베타 값 0.3 곱하기. 그리고 요거 전체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 0.1이라 그랬죠. 요거 곱하면 0.045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게 3.7%다라는 거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연습을 그냥 하시라고요. 기계적으로. 아, 이건 여기다 집어넣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계식도 외워야 되고 요것도 외워야 돼.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보고 가셔야 돼, 이거. 시험에 나와요, 이거. 자, 오케이. 그냥 이거를 할 수 있으면 돼. 이걸 할 수 있으면 뭐 더 이상 응용하지. 그러니까 결국 목표는 이거를 기계적으로 숫자를 여기다 대입해.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숫자를 좀 바꿔서 내겠죠. 그럼 연습을 한 몇 번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PV하고 IRR이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수년가 또는 수년제 가치라고도 하고 요거는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아,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외워야 돼요. 근데 이해가 조금이라도 가면 외워지기가 조금 수월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자, 일단 NPV하고 우리가 배우려는 수년가법하고 내부 수익률인 IRR 있죠. 이거 두 개 왜 배우냐면 이거부터 알아요. 목적을 알아야 돼. 이 회사 또는 이 주식, 이 채권, 이 부동산에 투자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데 쓰이는 게 이거예요. 투자할까 말까.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가지고 딱 1년 보유하고 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 주식을 100억 원어치를 사는데 진짜 이 100억 원어치 투자했을 때 인간적으로 1년 후에 10억 원 벌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어. 꼭 10억 원 벌어야 돼, 반드시.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10%는 반드시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요 요구 수익률을 지금 보통 왁을 씁니다. 왁을 써요. 왁이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왁이 10%라 그러면 적어도 10% 이상은 벌어야 돼. 그래야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할 때 있잖아요. 투자를 할 때 수익률이 100억 투자했더니 11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왁보다 크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실제로 나올 것 같은 거를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기대 수익률이 왁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 그러면 투자해. 근데 이거보다 작으면 투자 안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자, 이게 일단 좀 기본이고, 그럼 이제 수년제 가치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이 10억 원 100억 투자해서 10억 원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10%는. 근데 계산을 해봤어. 계산을 해봤더니 1년 후에 배당이 한 2억 정도 나오고요. 이 주식을 만약에 팔면은 그 주식이 좀 대가가 올라가지고 팔 때 요거를 처분을 하면은 얼마에 처분할 수 있냐면 한 9억 정도에 처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1년 후에 109억 더하기 111억이니까 10억 번 게 아니라 11억 번 거죠. 그러면 이거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투자하겠죠. 근데 일반적인 우리들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여기에 있는 100억, 110억을 미래로 갖고 가가지고 110억하고
111억하고 110억하고 비교하니까 마이너스 1억이네. 아니 플러스 1억이네. 신난다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투자를 할 텐데 펀드 매니저 형님들이나 그런 애들은 이렇게 안 한다고요. 걔네들은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100억, 이게 100억이죠, 100억. 현재 들어갈 돈이 100억이죠, 100억. 그럼 이게 이 주식을 사면 나가니까 이 100억은 현금이 유출되는 거야. 근데 미래에 들어올 돈은 110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110억을 현재 가치로 만들어요. 그럼 현재 가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면 1 더하기 아까 요구 수익률인 왁을 여기다 써먹는 거예요. 10%니까 0.1이죠. 1년 후니까 요거야. 그래서 111을 해가지고 하면 자 111 나누기 1.1 하면 100.9가 나오거든요. 100.9. 그럼 100.9가 나와. 그러면 100.9.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에 들어올 돈이죠. 유입될 돈에서 유출. 지금 돈 나가잖아. 유출하는 거보다 크네? 0.9니까 이거 0보다 크죠? 이러면 투자해. 이게 순효과법이에요. 이해 안 돼요? 아이, 됐어. 그럼 외우지 마. 아니, 그냥 외워. 0보다 크면, 근데 만약에 얘가 처분을 계산을 해봤더니 107억이래. 그러면은 109억밖에 안 되죠. 그럼 109억을 현재 가치로 하면은 100보다 적어요. 그럼 투자 안 하겠죠. 0보다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올 거냐면 이거예요. 먼저 이 순현가법의 정의, 현금 유입, 미래에 들어올 돈에서 나갈 돈, 유입에서 유출을 빼줘야 돼. 이거 만약에 바꿔가지고 유출해서 유입 뺀다 그러면 이거 틀려요. 유입에서 유출을 빼주는데 그냥 가치가 아니라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로 빼줘야 된다고. 현재 가치를 빼서 이게 0보다 크죠? 0보다 크면은 투자해. NPV가 0보다 작으면 기각이에요. 그럼 시험에는 0보다 크면은 투자안이 기각되고 0보다 작으면 투자안을 채택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내겠죠. 그러니까 요 부등호를 잘 기억하라고. 시험에 나올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요거 유입에서 유출을 빼는 거예요. 유입에서 그냥 유입이에요. 그냥 아니면 유입의 현재 가치예요. 그렇죠.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빼준다.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할인율로 뭘 쓴다 그랬어요. 왁을 쓴다 그랬죠. 왁. 그래서 왁은 요구 수익률이기 때문에 왁보다 뭔가 더 커야지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기대 수익률이 커야지 투자안을 채택하고 투자안의 성과가 왁보다 작으면 투자안을 기각하거든요. 자, 근데 내부 수익률을 볼게요. 내부 수익률이 일종의 기대 수익률이면서 투자안의 투자안의 성과라고 보시면 돼. 왜 그런지 묻지도 말고. 그래서 자, 아까 왁보다는 뭔가 커야지 투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인 이 IRR이 왁보다 크면 투자해요. 왁보다 작으면 투자 안 해.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NPV법에서는 뭐보다 커야지 투자해? 0보다 커야지 투자해. 또 시험에 뭘로 잘 나오냐면 요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1보다 작으면 이라고 하면 틀려. 0보다 커야지 투자해. NPV가 0보다 작으면 기각이죠. 근데 요 왁을 만약에 줬어요. 왁을 줬을 때는 내부 수익률이건 아니면 다른 뭔가가 들어가든 간에 왁보다 커야지 투자해. 왁보다 작으면 투자 안 해. 오케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IRR은 먼저 내부 수익률법인 IRR은 결과부터 먼저 알자고요. 왁보다 크면 투자하고 왁보다 작으면 투자 안 해. 그죠? 근데 이거의 정의를 알아야 돼. 이 정의가 뭐냐면 아까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빼면은 뭐라 그랬어요? 빼면은 그게 순현가라 그랬는데 내부 수익률의 정의가 뭐냐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NPV로 따졌을 때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을 빼주는 게 NPV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얘네 둘이 같게 만들어 준다면서 이 값이 같으면 100억에서 100억 빼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긴 뭐 돼? 0이 돼. 즉 무슨 얘기냐? 내부 수익률법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드는
갖게 만드는, 즉 투자안의 수년제 가치인 M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이것도 1로 만든다 그러면 틀려요.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이해 같은 거 안 되면 그냥 외워요. 아셨죠? 초단시간에 가장 여러분들의 빠른 길로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 문제 맞추라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즉 M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 뭐예요? 내부 수익률법. 그럼 정의를 이제 잘 봐요. MPV는 뭐야? MPV는 순현재, 유입에서 유출을 뺀 거.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게 순현재 가치죠. 그럼 내부 수익률은 유입과 유출을 같게 만들어주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이 같으면 여기서 0이 될 거 아닙니까? MPV가. 그죠? MPV를 0으로 만든 할인율이 IRR.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분명히 얘네들의 정의를 가지고 요걸 0을 1로 만든다거나 뭐 그런 걸로 장난을 치겠죠. 그리고 여기 MPV에서는 지금 요거 가지고도 장난을 치고, 그다음에 뭐니 해도 요 부등호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두 개 다. 그러니까 매경 테스트 수준에서는 둘 다 상당히 어려운 건데, 우리는 정상적으로 하면 이해를 못 하니까 요 정도만 파악하고 가면 분명히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